안녕하세요. 사람과 세상이 보이는 사주학연구 윤조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 목소리가 좀 밝아지고 있나요? 육친론 강의 정말 열심히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막 에너지가 막 생성되고 있다고 저 스스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육친론에서는 전체 브리핑을 해드렸고, 두 번째 육친론 강의에서는 그 관계도 있죠.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정인편인으로 어떻게 평관종관으로 발생되는지 관계들을 보여드렸어요. 근데 그렇게 그 사주학 용어만 알게 된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것이 어떤 성격으로 사주의 어떤 성격으로 어떤 특성으로 어떻게 접목되는지 되게 궁금하시잖아요. 저도 바로 이 강의를 위해서 그 첫 번째, 두 번째 강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잘 들어봐 주시면 그 육친론이 이런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심리학적인 부분까지 접근할 수 있어요. 제가 MBTI도 많이 다뤄보았고 애니어그램도 많이 다뤄봤는데 이 사주학에서 보여주는 이 육친론적인 이 성격 그 표출 이거만큼 또 절묘하게 잘 맞아떨어지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서양에서 아무리 많은 연구를 했어도 그렇게 긴 시간 불과 100년도 안 되는 연구잖아요. 근데 이 사주학은 몇천 년을 이어오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했던 거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우리 인간의 실생활적인 면에서 접목이 잘 된다고 보고 연구를 계속해 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죠? 맞아요. 공부할 때는 끊임없이 좋아. 바로 이거야. 이 강의를 위해서 또는 이 공부를 위해서 내가 여태까지 수많은 공부를 했었구나 라는 만족감을 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육친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전체 크게 한번 볼게요. 비경겁제라고 그랬어요. 비하자는 비경겁제. 비경겁제는 아주 기본적으로는 사람복과 연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변에 나에게 관련된 사람복, 이웃, 친구, 형제, 자매 이런 식으로 사람복과 연관이 되고요. 식상, 생하자는 식신상관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활동과 관련된 거예요. 자기 아이디어, 개성, 그래서 나의 활동, 내 에너지 이런 것들을 모두 복으로 연결시켜 줍니다. 자, 재성은요. 재물복이라고 했어요. 재물제자를 써서 재물복과 연관되고, 관성은 명예와 관을 가져다 준다 했어요. 관성은 명예와 관련된 것이 더 연관이 많고요. 인성은 학문과 관련된 복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이 십신의 전체적인 성격을 이렇게 딱 놓고 보았을 때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어떤 성향으로 바뀌어서 작용되는지 하나하나 뜯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비경겁제를 일지에 깔고 있는 사람, 또 월지에 깔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양쪽에 딱 비경겁제를 끼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성격을 가졌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어떤 큰 강의를 하고 있는 뭐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누구라고 말을 할 수 없지만, 비견일주는 그분은 점도 봐주지 않는다. 이런 이런 강의를 막 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저분은 도대체 무슨 깡다굴까? 전 되게 궁금했습니다. 비견일주는 너무 고집이 세서 자기는 점 봐주기도 싫다. 왜? 점 봐주고 나면 그게 왜요? 어떤 건데요? 이렇게 물어본대요. 왜냐면 수긍을 잘하지 않는다고 해요. 장점이 뭘까요? 주체적이에요. 굉장히 독립적이고 행동파적이고, 근데 그분이 말했던 그 고집적이고 너무 지나치게 아집이 강한 성격들이 비견일주의 특성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혼자 즐기는 거예요. 남이 자기를 간섭하는 걸 싫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또 단점이 뭘까요? 혼자 있어요. 고독해요. 협동심이 약해요. 양보심도 없어요. 약간 그래요. 왜 그래요? 자기 그 주관적인 면이 너무 강하고 감정에 치우치다 보니까 그래요. 사람으로 봤을 때는요, 동업자적인, 경쟁자적인 친구 같은 관계, 또 만약 친척으로 봤을 때는 언니와 같은, 동성 언니와 같은 그런 관련을 갖게 됩니다. 겁재는요, 재를 탈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재를 겁탈한다. 지나치게 경쟁적이고 투쟁적이고 폭력도 좀 강한 성격, 도박도 많이 하고
파행적인 성격을 많이 갖는다고 합니다. 사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강한 성정을 가지고 있어서 모험적인 성격들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겁제일주를 가진 사람들은요. 그래서 독립운동가 그런 투사적인 면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표출될 경우에는 그렇게 독립운동가 또 이 사회를 바꾸는 그런 제도적인 그런 거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그런 장점도 있지만 그것이 지나치다 보면 포악해지고 쓸데없이 남의 트집을 잘 잡고 투기도 잘하고 굉장히 야당적인 성격도 많이 갖고 그런 면이 있고요. 불필요한 지출, 왜? 죄를 탈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지출을 너무 잘하는 경우도 많고 독단이 지나치다 보니까 단점도 많이 나타나는 성격이 보이겠죠. 직업적인 건 또 이것도 따로 한번 다 보여드릴게요. 직업적인 거나 친인척 간의 관계 이런 건 따로 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또 식신상관은 어떤 경우냐면요. 아까 뭐랬죠? 활동복이라고 했잖아요. 활동복. 그러니까 식신은 연구가가 굉장히 많아요. 전문적인 그 연구.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낙천적이고 투자 성향적인 일간이 생애주고 음양이 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러다 보니 예술적인 방면에도 아주 다재다능하고 개성도 있고 낙천적이고 옛날 우리 선비들로 따지면 강화안정가를 읊던 그 선비? 이런 사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식신이 밥식작이거든요. 식사할 때 그 식사. 식사하는 신을 아주 밥식을 타고났어요. 신적으로.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도 별로 걱정 없고 뭐 큰 고민도 없어 보이고 이런 성향들이 여기에 많이 드러나 있고요. 지혜로운 성격들도 이때 많이 나타나요. 근데 사실은 입 있죠. 입. 얼굴에서 보면 입과 관련된 것도 이 식신이고 신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하체 부분 있죠. 자궁이나 뭐 남자로 말하면 그 부분, 중요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바로 식신과 연관이 된 장기라고 봅니다. 상관은 아생자 중에서 내가 풀었을 때 상관은 마이너스가 오는 게 바로 상관인데요. 활동력이 아주 강해요. 청명하고 재주도 많고 표현력도 강하고 예술적이고 이렇게 그렇게 상관. 근데 관을 어떻게 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상하게 한다. 관을 상하게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관을 상하다 보니까 약간 어떤 단점이 있냐면 법과 질서 같은 거 별로 필요 없어요. 나에게 어떤 제재적인 거 이런 걸 별로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상하 막 가리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는 경우도 상관일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존심도 아주 강하고 마음에 안 들면 다 필요 없어. 반항적이고 이렇게 쉽게 적도 만들고 이런 상관적인. 자, 아생자는 식신상관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다르네요. 그죠? 약간 긍정적인 기능은 식신이 많이 가지고 있고 부정적인 기능을 상관이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십신의 성격 중에 일부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걸 전체라고 보시면 안 돼요. 또 다른 많은 여러 가지 방향이 있으니까 하나하나 또 풀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편재 정제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편재와 정제는 성격적으로 봤을 때 돈이라고 했어요. 재물재자라고 했어요. 편재는 근데 편중된 이런 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제는 정직하게 버는 돈, 안정된 돈, 정직하고 안정되고 그러다 보니까 장점도 있지만 단점은 뭘까요? 지나치게 수전노적인, 지나치게 부지런하다가 너무 구두쇠적인 그런 단점도 있지만 어찌됐든 굉장히 안정된 돈, 월급쟁이 같은 느낌의 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편재는 왜 부동산 업자들이 한 방에 뻥 하고 뻥튀기 할 수 있는 돈 있죠. 뭉칫돈, 횡재, 융통성 이렇게 도박, 복권 이런 걸 해서 딱 잡을 수 있는데 우리 스승님께서 가르쳐주는 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편재일주를 가진 사람들이 복권에 당첨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랍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편제 대운에서 이 복권이 한번 빡 오는 경우나 어떤 횡재 수가 딱 오는 경우가 편제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를 들어서 직업적으로 봤을 때 무역 같은 경우는 편제가 더 어울릴 거고요. 은행 공무원, 은행 직원 이런 경우는 정제일주가 더 잘 어울리지 않을까요? 또 자영업은 어느 쪽이 더 많을까요? 사업가, 편제가 더 많겠죠. 그렇게 뭐 그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어찌됐든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건 약간 편중된 편제가, 나머지는 굉장히 정직하고 이런 경우는 정의감이 있는 정제가 갖는 경우가 많겠죠. 책임감은 누가 더 강할까요? 바로 정제가 더 강할 거고, 보수적인 것도 사실은 정제 성격들이 더 강할 거고, 이렇게 고정자산적인 것들은 다 정제로 보면 됩니다. 편제와 정제 이해가 되셨지요? 자, 이제 또 넘어가 볼게요. 편관과 정관이에요. 편관은 나를 극해주는 거라 그랬어요. 그죠? 극하자예요. 나를 극해주니까 사실은 좋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 중에서 정관이 극할 때는 좀 덜하는데, 편관이 극할 때는 칠살로 확 쳐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때가 바로 편관을 만나는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편관일주를 가진 사람들은 직업적으로 봐도 군인이나 경찰, 검찰 아주 강인하죠. 개혁과 과시력, 무력, 변화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강제적인 거, 투쟁적인 거, 혁명가적인 거, 또 영웅심도 굉장히 많고요. 만약에 경찰, 군인, 공부 열심히 하면 경찰 공무원도 잘 될 수 있지만 또 공부 잘 안 하면 그 중에서 뭐가 되는가요? 편관일주 같은 경우는 약간 사회 이단화적인 그런 사람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주먹세계의 건달? 검찰과 경찰과 건달은 같은 급이라고 해요. 사주상으로 봤을 때 같은 급. 근데 약간 사주가 지나치게 잘못 편중돼서 건달 세계, 또 건달은 또 좋은 이름이라면서요. 양아치 이렇게라도 표현한다고 하는데, 양아치 분들 저 미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무법자적인, 사실은 죄수분들도 편관일주가 되게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잠깐만 마음 공부를 자칫 잘못했을 때 경찰로 군인으로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 공부가 제대로 안 됐을 때, 아니면 주변에서 밀어주는 힘이 없었을 때, 아니면 부모 운이 좀 더 부족했을 때, 아니면 공부 운이 좀 더 부족했을 때, 인수편의를 안 깔고 있을 때, 그럴 때 공부 안 하고 자칫 칼 휘두르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원리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또 좋은 직업도 있어요. 이런 편관적인 분들이 바로 토목이나 건축 이런 경우도 굉장히 잘 가질 수 있고요. 편관은 자만심이 굉장히 강해요. 감정이 막 격하고 과시하기를 좋아하고 이렇게. 그런데 보스 기질이 있다 보니까 의협심도 강하고, 아랫사람 잘 챙겨주는 것도 바로 편관이라고 합니다. 정관은 교장 선생님 같은 스타일. 교장 선생님은 인수에 더 가깝겠네요. 인수가 같이 껴있어야만 관인상생으로 그런 경우이고, 정관은 그러면 사법부의 공무원, 이렇게 명예를 소중히 하는 직업, 이런 경우들입니다. 행정가, 교사들도 약간 그 정관적인 관에서 일한다고 그러죠. 관청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법률가 이런 사람들도 정관에 많은데, 그러다 보니 그분들은 합리적이고 통솔적이고 지배적이고, 자기 소속감이 아주 강하고 단정하고 모범적이고 이런 성격이 더 많다고 합니다. 정관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나쁜 짓을 하기는 어려운 사람들, 대범한 인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회의 원칙주의적인 꼼꼼한 성격, 이렇게 보수적인 성격, 이런 게 정관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자기 일지에 그렇다면, 또 월지에 그렇다면 그런 게 굉장히 나타날 수 있지만, 대운에서도 정관이 오는 시기와 편관이 오는 시기는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특히 여자들 같은 경우는 편관이 오는 그 시기에 애인이 생기기도 하고요. 이렇게 바람나는 경우도 바로 편관이 오는 그런 시기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편관이 왔다고 해서 다 바람나는 거 아니고요. 합이 드는 곳도 시점이 같이 올 때가 그렇더라고요. 사례로 보면. 그럼 나중에 사례로 또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많이 왔어요. 정인과 편인까지 왔습니다. 편인도 되게 좋은 거죠. 인수도 되게 좋은 거고요. 좋다 나쁘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어찌됐든 자, 편인은 어떤가 볼게요. 편중됐어요. 인수가 편중됐어요. 정인이 편중됐어요. 그러니까 아주 똑똑해요. 눈치도 있고 재치도 있고 처세도 좋고 신비감도 있고 나름대로. 근데 두뇌도 아주 비상한 사람들이 편인에 나타나요. 공부를 타고나긴 타고났는데 그냥 정상적인 아주 평범한 공부보다는 약간 편법적인 공부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편인을 낀 사람들이 사실은 이런 역학, 역술 이런 경우를 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편인은 또 한쪽으로 편중되다 보니까 변덕스러운 면도 있고요. 약간의 직감력이 완전히 강해요. 투시력도 아주 강하고요. 그래서 우리 궁예 같은 경우 관심법을 썼다 이런 얘기 자기 스스로 했다고 하잖아요. 궁예가 바로 편인일주가 아닐까 저는 상상해 봅니다. 편인일주 특성이 아주 많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양쪽 옆에서 편관적인 또 그런 성격을 월지에 깔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게 그렇고 또 만능 재중꾼도 많고 팔방미인도 많지만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의심이 많은 그런 걸 뭐라 그러죠? 의부증, 의처증 이런 사람들도 편인일주에 많이 깔고 있습니다. 성격도 되게 급해요. 그래서 그르치는 경우가 많고요. 정인이에요. 이제 그 다음 인수라고도 표현하는데 정인 같은 사람들은 학식과 덕성이 아주 출중한 자비로움도 가지고 있는 학문적인 그런 것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 정상적인 엄마 있죠. 정상적인 엄마. 편인이 계모적이라면 그 정인은 진짜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모성애가 강한 그런 엄마의 역할. 그러니까 모성애가 누구보다도 강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정인을 깔고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았을 때 정인은 또 어떤 경우를 가지면 좋을까요? 굉장히 주변에서 한번 보세요. 우리 스승님도 사실은 정인일주예요. 굉장히 선비적이죠. 그리고 명예적이고 이렇게 학문적이고 이렇게 도장을 의미하기도 하고 교육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 정인일주 이런 성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히 보았어요. 십신의 인성 성격을 전체로 한 번만 훑어봤고요. 다음에 하나하나 따로따로 볼 거예요. 저는 중고등학생 아이들 가르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전체 왜 단원이 딱 시작되면 단원의 총정리가 있어야 돼요. 이 단원에서 과연 무엇을 배울 것인가, 이 단원에서는 전체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보여주는 그 단계, 지금이 바로 그 단계라고 보시고요. 이제 20강까지 십신의 육친론의 20강까지 계속 이어감에 있어서 이것을 할 때 하나하나 편인 따로 정인 따로 뭐 편관 따로 정관 따로 이렇게 하나하나 연결해서 보여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제가 그 육친론의 강의를 어떻게 풀어가게 될지 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 같이 공부하다 보면 마음의 씨앗이 더 크게 자랄 것이라고 보고 우리 스승님께서 쓰신 시 한 편을 읽어드릴게요. 마음의 씨앗. 작은 불씨 하나가 온 태산을 불살할 수 있듯이 우리 마음속에 자라나는 마음의 씨앗 하나를 잘못 다스리면 온 우주의 존재자인 나 자신을 다 삼켜버릴 수 있으며 공수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자운 스승님 시였습니다. 자, 우리 마음에 작은 불씨 하나를 잘 다스려서 좋은 씨앗으로 크게 꽃을 피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